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를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그 노출을 자꾸 자신한테 시켰으면 좋겠어요.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좀 드려도 네네. 돼요? 네네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여기 지금 온 지 1년이 좀 안 되니까 저번 학기에 처음 와가지고 이번이 두 번째 학기거든요. 아직도 뭔가 이제 약간 경기장에 나가면 긴장이 좀 많이 돼요. 원래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스타일로는 긴장을 진짜 거의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지기도 하고 저랑 문화도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온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잘 보여줘야 된다는 약간 그런 강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신감이 조금 하락되고, 그리고 더 쫄므로써 제가 정말 해야 되는 플레이, 제가 원래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약간 경기장에 들어가면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내가 긴장하게 된다, 긴장이 된다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뭐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자신감을 다시 찾는 게 조금 저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도했던 어떤 시도들을 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일단 경기 전날부터 계속 경기에 대한 제가 무슨 플레이를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것들도 해봤고요. 아니면 제가 한번 경기장에 딱 들어가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그냥 조금 무리해서 좀 개인적인 플레이를 한다던가, 약간 한번 그렇게 한번 확 하고 나면 이제 좀 다른 것들이 좀 괜찮아질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해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니까 이제 제가 그 게임 하기 전에, 몸풀기 전에 그 경기장 가운데 딱 서갖고 이제 제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되게 그려보는 것들도 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무리해서 개인 플레이는 했을 때 어땠어요? 근데 그건 별 효과를 못 봤어요. 저는 되게 뭐야, 축구적으로서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하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네. 선수인데, 자신감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번 그냥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그래도 자신감을 찾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위축이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그 방법은 틀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했을 때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했어요? 어떤 이미지를 그렸어요? 생각할 때 시합 전날이나 시합 전에? 거의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쪽에서 볼 받았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 뭐 센터백한테 볼을 받았을 때는 뭐 되게 강하게, 공격수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주고 다시 받아서 뭐 연결하고, 뭐 이런 그냥 되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츄에이션을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 평소에 예전에 자신감 있었을 때 그런 플레이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네. 정말 제가 항상 잘했던 부분을 거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경기가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부분들이 뭐 다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거의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도 이미지 트레이닝 한 것 중에 또 나오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들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긴장도 되고 무섭고, 이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그렇게 내가 이 긴장감이 올라가고 두려움이 올라가고 딱 그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저는 미국 왔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왔을 때부터. 네.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는 다 완전 친하고,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거의 선발을 주전으로 많이 거의 다 뛰었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미국에 왔을 그때부터 이제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친구들과 여기 팀메이트들과 훨씬 적응도 잘 되고 감독들과 적응이 잘 되면서 처음 왔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자신감을 찾긴 했는데, 아직 고등학교에 비교하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어서. 네.
뭐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도 요즘에도 막 그냥 팀에 나가서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늘 옛날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예전에 내가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비교가 오히려 악순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예전의 상황들을 이렇게 막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괴리감이랑 좌절감은 아닌데 뭔가 답답함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저는 뭐 낮은 리그에서 뛰지만 최근에 하는 거는 정말로 지금 내 모습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지성 선수의 장점은 이타적인 플레이인데 자꾸 그 이타적인 플레이를 자신의 장점을 하지 않고 뭔가 무리하게 혼자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소극적으로 된 이유가 아까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는 적응하지 못해서 네. 이제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네. 맞습니다. 네, 플레이도 소극적이지만 예전보단 소극적인 게 좀 덜해졌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네요. 네. 맞아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축구보다는 이제 유럽 축구나 이제 미국 축구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유럽 축구로 예를 들면 지성 친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들, 그런 환경들을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5가지 카테고리로 얘기했던 것들. 네, 저번에 워크숍 때. 네, 지금 해외에 나와서 뛰는 선수들이 겪는 마음이나 생각들, 상황들에 대해서 그때 제가 나눴거든요. 그때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였죠? 언어. 네, 언어에서 오는 다름. 또 한 가지 카테고리가 축구 문화거든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공간의 압박, 네. 선수들의 압박감, 한국과 독일 축구 스타일이 다르다. 그 안에는 스피드가 다른 부분이 있고, 스피드, 경기 진행 속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축구를 보는 이유가 되게 재밌잖아요. 빨라서. 그렇죠. 그거를 지금 직접 경기장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 100이면 100 다 경험을 할 거예요. 거기 안에서 겪는 지금 답답함을 지금 지성 선수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라 그럴까요? 한국 선수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의 속도가 조금은 느려요. 판단의 속도. 왜냐면 우리나라 축구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에 노출되어 있어서 빠른 게 다가오면은 답답하고 무섭고 그러거든요. 이제 정식 시즌이 시작되긴 하지만 이제 훈련장 안에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도 또는 플레이를 할 때 지성 선수가 생각하는 플레이보다 이렇게 가면 너무 빠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한번 플레이를 주고 빠지고 한번 해보는 연습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플레이에 그 플레이가 몸에 적응이 되고 머릿속으로 적응이 되면 아마도 생각하던 플레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을 예전에 고등학교 때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그 플레이는 절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템포가 다르거든요. 현재 미국은.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단순한 플레이밖에 안 하게 되거든요. 지성 선수가 평소에 하던 플레이보다 조금 더 박자를 반 박자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런 훈련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되게 좁은 공간에서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해요. 거기서 이제 반박자로 느리면 공을 뺏기거든요.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을 되게 좋은 선수들이 프로로 가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환경이어서 네네. 그게 지금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자신감을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언어가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네네. 네,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3년의 시간이 아직 더 남아 있어요. 물론 이게 지성 선수는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지금 바로 잘하고 싶은데 왜 자꾸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할까? 하지만 사람들은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부하가 되면 나중에 정말 써야 할 때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몸이나 생각들한테 좀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적응하는 시간은 이제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들, 그리고 내가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훈련장에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 딱 1년이 지나고 나서라도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성공인 거잖아요. 왜냐면 3년 동안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좀 마음에 좀 안정, 너무 조급함을 좀 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를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그 노출을 자꾸 자신한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빨리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 선수가 생각하는 최고 선수가 누가 있어요? 메시죠. 네, 메시죠. 근데 메시 실수하잖아요. 네, 그런 선수도 실수를 하는데, 지성 선수는 지금 배우는 단계잖아요. 실수를 하는 게 맞아요. 해야 되고. 메시도 지금 프랑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메시도. 그 선수들이랑도. 메시도. 메시도 지금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왜 이러지? 뭐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예전과 같은 플레이, 왜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플레이가 왜 안 나오지?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잘 보면은 손흥민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토트넘에 갔을 때 계속 벤치에 있고 감독의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벤치에 있고 계속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 빼고는 토트넘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선수에게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그 아인트호벤에서 기억을 하나요? 아인트호벤 때. 아인트호벤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고요. 저는 너무 어렵어요. 아, 그렇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물론 그랬고요. 근데 이제 아인트호벤 같은 이제 박지성 선수가 뜬 계기가 아인트호벤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되게 자서전을 봐도 한번 자서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박지성 자서전 정말 다 봤습니다. 네,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박지성 선수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다고 전 알고 있어요. 막 야유도 하고, 그 선수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자신감이 잃어버렸겠어요. 근데 그 선수가 그 선수의 장점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지만 장점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고 운동장에서. 그냥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렇게 골도 넣고 하면서 자신감이 더 향상됐던 것처럼, 그냥 지금은 조금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시간을 좀 갖고 언어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지금 압박의 강도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그걸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플레이들, 다양한 시도, 조금 더 빠른 판단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전에, 지금 지성 선수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었는데 예전보다 더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더 자신의 장점을 더 개발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제가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축구로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최선을 끝까지 다해보고 싶은데, 저는 근데 축구 선수는 뭐 길면 40살까지밖에 못하니까 그 뒤에 일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대학을 온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를 갔으면, 뭐 한국에서 축구를 했으면 거의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대학교로 온 것도 이제 공부와 축구를 좀 더 병행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가지고 온 이유가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축구 선수 인생이 끝나고 저는 지금 그러니까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그 스포츠 심리학 하고 계시잖아요. 그쪽 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은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냥 어디다든 다 쓸 수 있는 학문,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 학문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되게 소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의학에서도
선수들 할 때 이제 마음도 많이 치료해주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대부분 선수가 부상당하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겪는 어려움들이 신체적인 어려움보다는 정신적인 어려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의학하시는 분들도 스포츠 심리학을 알고 싶어서 이제 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공부해서 사용하면 되게 좋은 학문인데, 일반 심리학처럼 어떻게 뭐 다르게 보면은 이걸 되게 사용하기도 애매하다라고 하는 관점도 많아요. 제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저는 한국에서 정말 멘탈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부분이 정말 육체적인 것보다 컸으면 컸지 더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심리학적인 부분이 그 경기장에서 끼치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게 이제 육체적인 것보다 훨씬 경기장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에 더 큰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겪어보고 하니까 그냥 거의 다 육체적인 것만 신경을 쓰고, 코치, 감독들, 뭐 트레이너조차도. 네네. 그리고 심리적인 거는 뭐 개인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넘어오니까 여기는 되게 심리적인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감독, 네. 코치들도 멘탈적인 거를 정말 강조하고, 그리고 네네. 저희 학교에는 또 그 상담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스포츠 상담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 애들도 거기 가서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솔직히 뭐 트레이너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심리학적인 게 이제 뭐 프로 구단이나 뭐 어디를 봐도 더 그쪽이 더 뭔가 투자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웨이트 트레이너나 아니면 뭐 정말 뭐 의사나 아니면 뭐 네. 그런 트레이너나 그런 거에 더 많이 하는데, 이런 멘탈적인 것들을 제가 만약에 힘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그쵸.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노출이 안 되어 있냐면요. 그냥 선수들의 동기나 이런 것들은 지도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 누군가가 선수들한테 와서 뭔가를 얘기해주고 이 선수들의 동기를 막 끌어주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선수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네. 근데 되려 그 피지컬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바로 경기장에서 뭔가가 극대화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한국은 약간 그런 분들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심리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각 팀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있어요. 근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성 선수와 같은 케이스가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 근데 그 경험들이 100%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 받아들일 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서 소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뭐 스포츠 심리학 아까 제가 처음에는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학 공부를 해서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정말 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그쪽에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스포츠, 그러니까 축구 선수 이후에 그런 거에 되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관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제 스포츠 쪽에서는 정말 되게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없는 그런, 뭐 한국에서는 일단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운동하면서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한국에도 유명하신
분 교수님들이 많아서 네. 네, 네, 미래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축구 네, 40살이면은 네, 아 되게 많이 잡았네요. 그렇죠. 한 30, 솔직히 제가 부상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네, 앞으로 축구랑 뭐를 같이 할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축구 선수들은 이제 축구 끝나고 나서 뭔가를 준비하려다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미 저기까지 올라가는 상태인데 네. 거기에서 겁을 먹고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를 하면 뭔가가 잘 될 거예요. 일반 학생들이 축구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학창 시절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왜 쟤는 축구 선수들은 벌써 꿈을 저렇게 가지고 쭉쭉 전진하고 있는데 왜 나는 꿈이 없지? 근데 그 마음이 역전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네, 한 발짝 더 쉽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대학교 여기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도 학업도 따라가야 되고 축구도 따라가야 돼서 되게 약간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네네. 되게 정말 막 바빠서 이제 생각도 되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근데 축구적으로도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이제 학업적으로도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이제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축구적으로 이제 점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축구 이외에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마인드셋에서도 조금 약간 휴식이 필요한지 아니면 계속 축구만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그걸 좀 내려놓고 다른 거 조금 이제 하다가 그러고 이제 다시 축구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 그런 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그 회복이 필요로 해요. 우리 몸은 자체가 네. 회복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축구에 대한 생각도 회복이 필요로 해요. 그래야지 더 잘할 수 있어요. 또 회복도 잘 회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그 NCAA라고 이 협회,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 협회에서 정한 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오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도.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감독 코치들도 축구 생각하지 말고 쉬라고. 육체적으로는 쉬는 게 이제 자는 거 잘 자는 것도 있고 뭐 물을 많이 마신다던가 아니면 치료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멘탈적으로는 쉬는 게 그냥 축구 생각을 안 하면 그게 쉬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 또는 한국인들, 축구 선수들 말고 한국인들이 개인이 잘 쉴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정신 질환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거라고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들을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운 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개인 시간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학원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쉴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축구 선수들도 많이 부족해요. 네. 그 부분은 이시선 선수가 내가 정말 잘 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내가 정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찾아내면 스트레스를 좀 잘 해소해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훈련장이나 공부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방법은 다양한 게 있어요. 정말로 TV를 정말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의 생각을 다 차단시킨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아예 그냥 그 축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아까 얘기했던 너무 몰두하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 모든 걸 다 볼 수 없듯이 한번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산책이나 음악 감상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축구 생각을 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